안녕하세요. 플로라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술 전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돌출입 수술 시 우리 얼굴에 있는 부비동이 절골선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얼굴 뼈에는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 예를 들면 이렇게 눈동자가 들어가 있는 안화라는 곳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우리 이 위턱을 구성하는 상악에 콧구멍, 비강 옆으로 상악 부비동이라고 하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부비동은 콧구멍과 작은 구멍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돌출입 수술 시 하는 절골선이 이런 식으로 상악골을 거쳐서 콧구멍 바닥과 통하게 되는데, 이 절골선이 부비동과 일부 겹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비동이 비강이랑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 절골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때 부비동이 일부 절골선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술하게 되면 오픈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하면서 생겼던 출혈이나 아니면 분비물 같은 것들이 이 부비동에 쌓였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멍을 통해서 배출이 될 수 있습니다. 부비동에서 콧구멍으로 연결되는 구멍을 통해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배출이 되지 않고 오랫동안 쌓여 있게 되면 급성 부비동염이 생길 수도 있고, 증상이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나중에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수술에서 어떻게 절골선이 이루어지고 부비동이 어떻게 절골선에 포함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파노라마를 보시면 이 치아 위쪽에 이렇게 조금 더 검게 보이는 부분이 부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네 번째 발치를 하게 되는데 부비동이 앞쪽까지 충분히 크게 발달되어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할 때 부비동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수술 후에 절골선을 자세히 보시면 절골선이 부비동과 통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엑시알 뷰를 보시면 검게 보이는 부분이 공기가 차 있는 부비동이고, 수술 후에 절골선이 부비동과 통해 있지만 부비동에 별다른 분비물이나 피떡 같은 것이 차 있지 않고 깨끗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날 뷰를 보시면 수술 전과 수술 후 양쪽 부비동이 모두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술 전에도 이런 식으로 부비동에서 비강으로 통로가 잘 오픈이 되어 있고, 수술 후에도 양쪽 모두 부비동과 비강이 잘 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3차원적으로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를 보시면 비강 옆으로 이렇게 비어있는 부비동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안쪽 구조물이 잘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부비동에 아무런 삼출물이나 혈액 등이 고여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입이 좀 많이 나오신 분이셨습니다. 수술 전에 파노라마 뷰를 보시면 부비동이 상당히 뒤쪽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수술하는 앞쪽 부분에는 부비동이 발달해 있지 않아서 수술 전과 수술 후를 보시면 수술 후의 절골선이 부비동까지 통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보시면 수술 전에 상악골이고 수술 후의 절골선을 보시면 부비동과 통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부비동에 수술 전에 약간의 염증성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쪽 단면에서는 부비동이 전반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부비동의 아래쪽 부분에만 살짝 점막이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위쪽은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부비동이 수술 중에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 부비동은 수술 전과 후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날 뷰를 보셔도 수술 전과 수술 후가 동일하고, 수술 전에 아래쪽에만 살짝 점막이 부어 있고 삼출물 같은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도 이렇게 부비동과 비강이 통해 있는 통로는 잘 통해 있고 수술 후에도 잘 오픈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오른쪽과 왼쪽이 바뀌었는데요. 수술 전 파노라마를 보시면 위쪽의 부비동이 굉장히 앞쪽까지 발달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수술하는 네 번째 발치 공간은 부비동과 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술 후의 파노라마를 보시면 절골선이 부비동과 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부비동이 깨끗한 상태이지만 수술 후에 절골선이 부비동과 통하고 있고, 왼쪽 부비동은 여러가지 분비물들이 채워져 있어서 오른쪽처럼 깨끗한 공기 음영으로 보이지 않고 액체로 채워져 있는 그런 음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날 뷰에서 보시면 수술 전에 양쪽 검은 공기 음영으로 깨끗하게 보이던 상태가 수술 후 CT를 보시면 오른쪽에 깨끗한 음영과 달리 왼쪽에는 아래쪽에 이런 삼출물들이 다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한 오른쪽과 달리 왼쪽에는 뭔가 덩어리진 끈적끈적한 젤리 같은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봐도 이렇게 뭔가 채워져 있는 것이 보이고 있고요. 부비동과 비강이 통해 있는 통로를 통해서 이런 분비물들이 이쪽으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반대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분은 부비동이 굉장히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부비동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수술하는 네 번째 치아 공간, 당연히 부비동이 오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술 후 절골선을 보시면 부비동과 절골선이 통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XR 뷰를 보시면 수술 전에 부비동이 상당히 크고 깨끗하게 비어 있었는데 수술 후에 절골선이 양쪽 부비동과 통하고 있고, 오른쪽은 삼출물로 꽉 채워져 있고 왼쪽도 약간 점막 부분에 삼출물이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날 뷰에서 보시면 오른쪽은 수술 전에 깨끗하고 부비동과 비강이 통하는 공간이 잘 오픈이 되어 있었는데, 수술 후에 보시면 오른쪽에는 하방부에 삼출물이 차 있고 코 쪽으로 통하는 점막이 붓기 때문인지 이 통로가 왼쪽에 비해서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왼쪽은 삼출물이 하방에 아주 조금만 남아 있고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이며 비강으로 통하는 통로도 비교적 잘 열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출입 수술뿐만 아니라 광대 축소 수술에서도 절골선이 부비동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부비동과 비강의 통로를 통해서 이런 고여있는 삼출물들이 잘 배출이 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부비동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배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이렇게 부비동에 삼출물이 채워져 있는 기간이 오래 지속이 된다면 급성 부비동염이나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저희가 처방해 드리는 항생제를 잘 드셔야 되시고, 또 주무실 때 한쪽 코가 많이 막힌다거나 하는 증상이 있다면 코 쪽으로 잘 배출이 될 수 있도록 반대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배출이 되어서 부비동을 채우는 이런 삼출물들은 자연히 흡수가 되고 부비동과 비강의 점막의 붓기도 저절로 사라지게 되지만, 만약에 이런 증상이 충분한 항생제 복용에도 불구하고 지속이 된다면 추가적인 이비인후과적인 배액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수술할 때 항상 설명드리는 부분이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제작을 해 봤습니다. 최근에 점점 이 수술에 대한 그런 설명, 그리고 수술의 수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좀 더 가볍고 쉬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